그냥 꼴보기 싫은 애를 다 잘라내고 나면은 속편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는 괜히 엉뚱한 데서 슬퍼. 외롭고. 진짜. 그래서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게 저는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신적 건강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뭐 내가 괜찮다. 그럼 또 괜찮은 건데 제가 봤던 사람들은 싫다라고 하면서도 외로워요. 싫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외로워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상충하고 있는 거죠. 감정에서는 외롭다라고 느끼면서 이성에서는 난 괜찮아라고 외치고 있고. 그렇죠. 구호를 외치죠. 맞아요. 난 외롭지 않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엄격한 기준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죠.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되게 법륜 스님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륜 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당신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자연을 보라고. 그러니까 자연의 우리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보니까 자연의 기준에 맞춰서 예스면 예스인 거고 노면 노인 거다. 그러니까 기준을 되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게 나의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기준 그리고 자연의 기준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좀 프리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근데 MBTI가 여러분 변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MBTI를 했을 때랑 저희가 20대, 30대, 40대 MBTI를 하면 분명히 변해요. 근데 왜냐하면 성격이나 내 기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할 것 같아요. 왜 변하냐? 성격과 기질이 내가 있는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해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우리가 나는 이렇다라고 정의하지만 사실은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있었던 환경에서 그런 내가 만들어졌고 그런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내 잣대, 나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나는 원래 뭐해, 나는 원래 이렇게. 원래는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원래는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즉시인데 그 즉시의 여러분을 여러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정의를 내리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잣대를 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법률적 기준이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차원 더 조금 더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싶더라면 저는 자연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거는 자연은 도태와 진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내가 진화하든지 도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줄다리기를 평생 해가는 게 인간이고 이게 결국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이 나에게 그걸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 기준을 고수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상대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게 다시 또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또다시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픈된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정말 나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지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네. 내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저는 자기 개발을 20년 정도 놓치지 않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개발에 완전 꽂혔어요. 그래서 새벽 기상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거 네 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저의 기준인과 카테고리였어요. 근데 이거를 못 해내면은 하루의 아침이 루저의 기분으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시 40분에 일어났었는데 그때 못 일어나고 제가 7시에 일어났어요. 누군가에게 이른 시간이지만 저는 이미 루저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학원업 종사자가 7시면 굉장히 빨리 일어나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하지 못했다는 나의 기준이 나를 다시 찌른 거죠. 그러면 사실은 7시에 시작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감정선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일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과 내가 나를 루저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시작하는 건 완전 결과가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그 기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내가 나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더 성장하도록 독려할 테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새벽형 인간.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어떤 계기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본래대로 그래도 늦어도 7시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엄청 늦게까지 자요. 막 10시, 11시, 막 9시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나 혼자만 이렇게 거실로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뭉개고 있을까? 그래서 점점 시간이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죄책감이 말도 못했죠.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 근데 내가 이걸 쓰레기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내 남편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늦게 일어나는 게 약간 낮밤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데 그쵸. 예전에 저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났어요. 자는 시간 상관없이. 상관없어. 무조건.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무조건 5시 40분. 이게 저의 기준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해서 가고 있는데 별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조금 더 늦게까지 자도 크게 별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새벽형 인간이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봤어요. 아, 게을러. 루저처럼 봤죠. 약간 게을러. 왜 저러고 살지?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웃겨. 이게 옳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기준으로 왜 그 사람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 한때 로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기계발 서적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큼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그 이유가 모든 자기계발 서적에는 일찍 5시 막 일어나라고. 일어나래. 미라클 모닝이니 뭐니. 심지어 4시 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한 번 일어나 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너무 그 힘들지. 5분 동안 아침에 명상하고 자기 확언하고 뭐 이렇게 리딩 책 한 맞아. 페이지 읽고 하려는데 도저히 나는 너무 졸려갖고 뭐라 하나 육체는 깨어있으나 정신은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동생 집에 갔는데 그 조카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큰 이모는 왜 이리 오래 자요? 그게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였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을 그 실패한 기분을 안고 살았어요. 맞아요. 이게 다 자기계발서가 만들어놓은 또 이게 기준과 원칙이거든요. 아, 맞아. 또 근데 하나의 미신 같은 거네. 약간 이거예요. 물론 일찍 일어나서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어떻게 하루가 시작하느냐에 달라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다들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체의 시계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뭐 상황적인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기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자꾸 실패자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 실패자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뭐 도덕적이고 아까 법률적인 기준 그리고 자연의 기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만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최소한의 기준만을 만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나는 이럴 때 기쁘구나 나는 이럴 때 불편하구나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약간 리스터 하면서 파악해가는 거죠. 내가 어떤 맞아요. 사람인지. 저는 평생 알아가야 되는 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평생 가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제가 잣대를 그렇게 들이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유전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감옥 같은 거고 스스로 작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쵸.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나는 되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니면 되게 막 업무적으로 되게 막 스스로를 작은 감옥에 가두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최대한 나를 대자연에 풀어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도태와 진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탐구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삶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맞아요. 과제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전 좀 추천드려요. 네.